하는데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광준 검사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고검의 부정급 검사가 뭐 10억대 뇌물을 받았다 이제 하는 게 나오니까 뭐 고강도 검찰 개혁안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한 상대가 급하니까 뭘 안에다 집어넣냐면 중수부 폐지안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중수부가 반발을 시작하는데 그때 중수부장이 아까 그 최재경이는 이름이 또 언제 나오냐면은 그 박근혜 때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잠시 임명됐다가 도망간 게 최재경인데 그 최재경이가 이제 중수부장이었는데 이제 권재진 한상대를 권재진 장관 한상대 총장을 앉힌 게 MB의 임기 말에 안전판이냐 했는데 이 안전판이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김광준 검사하고 최재경이 서울대 동기예요. 법대 동기로 친구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최재경이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대응 방안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문자로. 근데 그걸 알고서 감찰 지시를, 그러니까 이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던 차에 그게 벌어지니까 감찰을 하라고 했어요. 이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검찰안이 이제 발칵 뒤집혀지면서, 이 최재경이가 뒤집어졌죠. 총장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느냐. 그리고 대검 부장들이 총장한테 가서 물러나시죠. 많이 보던 광경 아니에요? 김정빈 때 그랬고, 김진규 때 그랬고, 여기 검찰 조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자기네 수장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잡아먹는 조직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물러나라 했더니, 왜 나만 물러나? 니들도 같이 옷 벗어. 하고 한 상대가 버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짜 개싸움이 벌어진 거죠. 청와대 법무 검찰의 조직과 질서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개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개싸움에 대한 그 평가는 MB의 정실 인사가 부르는 아주 예고된 파국이었다. 정치검찰이 줄 서다가, 그러다가 정치권에서 하여튼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할 텐데, 다 1등 공신이야, 다 1등 공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개판이 돼서 위형은 TK와 고대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최재경은 특수고 한상대는 공안이에요. 특수와 공안의 밥그릇 싸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공안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특수의 시대가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결국 이제 최재경이 살아남고 한상대가 칼을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 이거를 좀 봐야 해요. 아까도 이렇게 김기동이니 뭐니 몇 명 삥삥 도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이제 또, 우리가 남이가 성폭력 검사와 검찰 인맥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성폭력 검사라고 알려진 진모 검사가 이 진형구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고, 이 황교안, 그리고 요새 아주 유명한 한동훈 검사,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우리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이제 폭로했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도 성추행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이 사표받고 덮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루머가 있었습니다. 법조명문가에 잘 나가던 검사가 도전사직했다. 이제 그래서 루머가 이제 그 당시에도 2015년도에도 확산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법조명문가란 건 누구냐면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하고 대전고검장 임명됐다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이제 물러나게 된 그 진형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검사죠. 부자검사. 그래서 법조명문가였는데 서 검사가 언급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귀족검사였다. 이거를 이제 검찰의 성폭력 묵인을 끊어야 하고 우리 임은정 검사가 또 이제 고발을 하고 하면서 사건이 크게 돼서 결국은 근데 이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검찰 내부에 강간까지 있었다니.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그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었느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 쉬쉬하고 덮어버렸고, 결국은 이제 징역 10월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 하면은, 아까 파업 유도 사건, 이 집안의, 이 정점에 있는 제일 큰 어른격인 그 진형구의 파업 유도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건을 했을 때, 잠깐만요. 사진 순서를 좀 바꿔서 밑에 걸 보죠. 보면은, 이 김형태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특검보예요. 특검보인데, 그러니까 이제 파업유도 사건에 특검이 만들어졌고, 특검이 있고 특검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상 특검보가 검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붙었지만 검사장급이고, 특검은 고검장 대우를 받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 이건 진형구가 기자들 모아놓고 떠들었으니까 이미 자기의 범죄는 자백을 했죠. 그 다음에 검찰 가서 기록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증거까지 확보가 됐죠. 압수수색 비슷하게 압수수색은 아니고 하여튼 임의 제출식으로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야 그걸 줘버리면 어떡하냐 또 난리가 나갔고 그러더니 다음날 검찰이 때로 특검 사무실에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특검보의 방을 뒤져봐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서류 내놔라 했는데 특검이 서류 돌려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이 특검보는 완전히 바지 저고리가 돼서 사표 쓰고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특검보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용이 개편되면서 특검보로 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 사건을 맡아서 파업유도 사건을 맡아서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형사부부장으로 있던 황교안 검사예요. 황교안이가 파업유도 사건을 마무리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파업유도 사건에 무죄를 받게 해줬어요. 파업유도 사건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무죄 받느냐면은 기소하는데 우린 바깥에서 기소됐다 하지 웬만한 사건 뭐 저도 역사학자 중에서 검찰 문제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렇다고 뭐 조폐공사 파업 사건의 공소장까지 찾아서 다 읽어보고 뭐 그거진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지금 예컨대 제가 뭐 논문을 써야 한다 더 깊게 강의를 해야 한다면 공소장도 찾아서 구해보겠지만 그러지 않고 신문기사도 그냥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기소됐나 보다 하지. 그런데 거기서 핵심 범죄 사실, 핵심 증거를 빼요. 그리고 좀, 딱 봐서 제대로 유죄는 안 나올 만한 그런 증거 이렇게 넣어갖고, 그렇게 해주면은 뭐 무죄가 나오든지 가벼운 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처리를 해서, 진형구는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유도돼서 깨져버린 조합원들만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 황교안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황교안이 뜬 게 통합진보당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그거 해산시켜갖고 뜬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측의 양측 대리인에 보면은 통합진보당 측에는 우리 김선수 지금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이재화 변호사님, 조금 이따가 우리 뵐 겁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데, 이재화 변호사님이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인데, 황교안 밑에 누가 있냐면은 정점식,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조국 일가를 물어뜯는데 아주 앞장섰고, 그 밑에 보면은 부장검사급으로 있었던 게 진동균. 바로 이 사람이 문제 진검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런데 이번에 유시민이 또 윤석열이 한동훈의 보고를 받고 이제 조국이 유죄다 확신을 굳혔다라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동훈이 실검일가 되고 아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한동훈은 삼성 수사를 해갖고 굉장히 진보 진영에도 널리 알려지고 박수도 받고 했었는데, 이 한동훈이 바로 진형구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맥으로 이제 얽히고 설킨 게,
진형구, 진동균, 황교안, 한동훈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니까 이게 참 검찰의 그 한동훈은 처음에 들어갈 땐 개혁적인 검사로 들어갔지만 지금 이제 검찰 쪽에 그 이익을 대변하는 이 수사의 책임자. 이제 그런데 또 이렇게 얽히네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남이가 CG제에서 근데 우리 최교일 지금 엊그제 PD수첩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다룰 사람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뭐 이제 최성해 그 동해대 총장을 뭐 만난 적 없다 했지만 뭐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영주라는 좁은 데서 영주에 대학이 뭐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동인대 하나인데 뭐 그런데다 같은 경주 출신이에요. 이게 종친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종친들끼리 있는 거고 또 그 PD수첩에서 밝혔지만 노 건물 매각에 최교일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최교일이 뭐 반대 시의원을 불러내서 동행대 그 설명 듣게 하고 이렇게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삭발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삭발 제한단 의원들의 전력 뭐 다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최교일 참 화려하죠. 그러니까 특히 검사로서 여긴 조선일보고 이 둘은 경찰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 출신으로 유일하게 그 삭발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 하고 이 PD수첩 기소를 강제했었고 그다음에 그 서검사 그 성폭력 그 성추행 사건을 문제 삼았을 때 그걸 덮어버린 게 성추행의 주역은 안태근이고 그걸 덮어버린 게 최교일이었다고 이제 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희태 의장도 그 돈봉투 사건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불구속 기소한 게 그 최교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거고 그러더니 뉴욕에 가서는 또 스트리퍼 출입 의혹으로 또 시끌벅적 또 이제 그 가십거리로 올랐었고요. 근데 이제 뭐 스트리퍼 뭐 이거야 그냥 그 가십거리였다면 이거는 정말 그 형사 사건이 될 만한 건데 이제 배임죄에서 법원의 권위에 따라서 그 조정에 응했었던 그 KBS 사장은 배임죄로 기소를 해놓고 이명박 아들입니다. 내곡동 땅 의혹 이거는 배임죄가 성립되고 그러니까 이 형은 약간 아직까지 할 수가 있는데 경호처 직원은 기소를 해야 할 명백한 범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익을 본 게 이명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빼준 겁니다. 그걸 알고 빼줬고 그래서 최교일이 내곡동 면죄부 수사를 줬다. 이제 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정인주 사장은 무죄가 됐고 또 이거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거죠. 아주 그 나쁜 게 선임계 안 내고 사건 수임하는 거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왜 여검사님들만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검사들의 용기가 권위적 검찰을 흔든다 하고 뭐 이런 그 유튜브 방송도 나오는데 살펴보면 우리 이제 그 앞에 백혜경 검사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빛이 뭐 이렇게 용기를 낸 게 뭐 좀 빛이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찰 이제 정치 중립을 못 지킨 거에 부끄러워서 사표를 낸다 했더니 저건 무슨 종족이야 하고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여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 중심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것도 있지 않나 조금 어폐가 있나요? 하여튼 이 패거리 문화에 끼지 않는 거죠. 뭐 술 먹지도 않고 폭탄주 같이 마시지도 않고 같이 어울려서 뭐 이상한 짓 하러 다니지도 않고 뭐 이제 하면서 그 또 검사로서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우리 임은정 검사님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아주 명문을 쓰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여튼 무죄구형 박형규 목사님 그리고 또 윤길중 선생
이런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하는 용기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지현 검사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또 이 강원랜드 그 사건을 얘기했었던 안미영 검사가 있고, 또 강원랜드 위협 폭로했죠. 그 다음에 또 제주지검에서 영장 회수, 그걸 이제 폭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 검사를 징계해버렸어요. 이분 지금 진혜원 검사 암투병 중이신데 좀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끝까지 다 싸우면서 폭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역할을 했었는데, 나경원 남편이 기소 청탁했었다는 것을 이제 밝혔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검찰에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뭐 이제 의혹은 불거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사표 내고 이제 했다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남자 중에서는 우리 임수빈 검사만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